Selamat 네, 안녕하십니까. 나마사의 프랭키. 제 이름은 프랭키입니다. 바가바나 까발.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바이. 잘 지내시죠? 오늘은 이제 사과,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인칭 대명사. 자, 먼저 프린트물 4번 위에 대화 부분, 브르타카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대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A가 B가 자, A를 먼저 읽어보시면 사야 막간 로띠 되어 있습니다. B는 안다 미눔 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사실 이제 인칭 대명사입니다. 나, 너, 당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또는 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좀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인도네시아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가장 기본 분량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린트물이 하나씩 나갈 때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단어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 10번을 딱 배우게 되면 인도네시아 기본 문장 중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장은 다 나가게 됩니다. 즉 지금은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기본 문장을 배우지만 지금 프린트물이 이제 10번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한 9번 단어 9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또 해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장을 보면 사야 막간 먹디. 나는 막간이 무슨 뜻이죠? 먹는다, 먹다라는 뜻입니다. 뭘요? 로띠, 빵입니다. 우리가 그 프린트물 2번에 보면 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로띠, 빵. 만약에 나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막간, 밥이 뭐죠? 나시, 밥입니다. 만약에 나시 뒤에 이런 단어가 붙었습니다. 나시 고랭, 이런 뭘까요? 고랭이 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볶은 거니까 나시 고랭하면 볶음밥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고랭이란 말이 이제 보통 그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게 되면 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죠? 메뉴판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그런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단어들을 알면 되거든요. 만약에 나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떤 종류죠? 맞습니다. 밥 종류입니다. 로띠면 빵 종류죠. 그리고 만약에 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종류일까요? 면 종류입니다. 면 종류. 그래서 라면이 인도네시아 말로 뭔지 아십니까? 라면이 인도네시아 말로 그냥 미입니다. 미. 한국 라면은 미고래아죠. 미고래아. 그러면 미고랭은 뭘까요? 미고랭. 나시고랭도 있지만 미고랭도 있어요. 미고랭은 볶음면. 이것도 많이 먹습니다. 밥을 볶아서 먹기도 하지만 면을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떼 아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삿대가 들어가면 무슨 종류를 아시면 되죠? 이 삿대가 꼬치 종류입니다. 예. 아얌이 닭입니다. 닭. 삿대 아얌은 닭꼬치가 되죠. 만약에 메뉴판에 바비가 되어 있으면 뭘까요? 예, 사실 바비는 잘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먹지는 않죠. 근데 바비가 들어가면 닭꼬치. 삿비가 들어가면 바비가 들어가면 어쨌든 돼지꼬치죠, 그죠? 삿비가 들어가면 소꼬치. 깐빙이 들어가면 양꼬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삿대라는 표현하고 고렙이라는 표현, 미라는 표현, 낫이라는 표현만 알아두시면 웬만하게 이렇게 메뉴판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종류의 음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몇 가지 단어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야라는 표현하고 앉아라는 표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1인칭 문법 보시면 1인칭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야입니다. 사야.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악구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악구는 어떤 표현입니까? 여기 프린트물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동등 혹은 그 이하의 사람에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뭐 사야 막간나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악구 막간나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인칭을 보시죠. 2인칭은 대표적인 것이 안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까무입니다. 뜻은 너라고 되어 있죠. 까무는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너, 나랑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에게 까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프린트물에 보시면 사우다라라는 표현, 형제나 자매 또는 당신이라는 책 같은 데 보시면요, 뭐 스피집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당신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에게 필자가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죠. 그때 당신도 싸우다라고 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야 싸우다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도 한번 2인칭이니까 한번 적어놨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뚜아니냐 또는 요냐, 노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미스터, 미세스, 미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인도네시아의 정식 문법에는 사실 이걸 잘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정말 그 포르말적인 아주 문어체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밑에 보면 밥박이나 이브라는 표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마스 언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다에 대해서 그 프린트물, 4번 프린트물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2인칭 대명사 안다의 유래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등한 위치에서 당신을 칭하는 말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1957년에
사비린이라는 공군 장교가 당시 동급의 당신에 해당하는 적당한 단어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다가 서부 자바 지역에서 사용되던 안다를 동급의 당신에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를 주장하였고 인도네시아의 석학 수단 딱디르 알리 샤바나가 이에 동조하였다.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어본 이 표현이 어떻게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이 안다라는 표현이 원래 없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2인칭 당신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조금 후에 배울 밥박이나 이부나 마스나 음박과 같은 호칭 또는 존칭이 이 안다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안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어 문법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신에다가 인칭 표현, 뭐 영어로는 you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공군 장교가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이 아왁이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지금의 안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지금은 당신에 해당하는 표현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현재 문법적으로 볼 때는 안다라는 단어가 인칭에 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가보시면 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배울 때는 안다 미눔 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거의 듣기가 힘듭니다. 원래 안다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신에 해당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책에서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어체적인 표현으로는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해아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은 너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요. 안다라는 단어보다는 존칭이나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 중요한 존칭이나 호칭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죠.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밑에 부분에 보면 빡 줄여서 어떻게 되어 있죠? 빡 2부 줄여서 2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박박이라는 표현을 좀 보시죠. 박박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연상 및 지위가 높은 남자에게 부르는 호칭, 존칭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굳이 선생님이라고 기억하시지 말고 보통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실 이제 성인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또는 지위가 좀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박을 좀 길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은 줄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빡이라고 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빡 하나만 쓰고요. 이름을 알면 뒤에 빡 뒤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이게 보통 안다를 대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안다 대신에 빡, 프랭키, 미눔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밥박 또는 줄여서 빡을 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쓰죠? 연상 및 지위가 높은 여자에게는 이부.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은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존칭으로 사용될 때는 연상 및 지위가 높은 여자에게 붙여서 씁니다. 줄여서 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아라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부를 때는
이부띠아라 또는 부띠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이 수자를 가부쯤 이제 과거형이 됩니다. 마간은 뭐죠? 먹다, 그죠? 수다 마간 이러면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해아치에서는 또 줄여요. 그래서 우다 마간 이렇게 해요. 원래는 뭐죠? 안다, 우다 마간 이러면 당신은 먹었습니까? 여기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다라는 표현을 해아치에서 쓰지 않죠. 안다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이런 빡이나 이부와 같은 그런 존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프랭키, 야 우다마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존칭을 앞에다 붙이지 않고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우다마칸 파프랭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계속 빡빡빡빡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이거는 안다에 해당하는 당신이라는 그 표현 대신에 이렇게 존칭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뭐 띠아라시 이러면 야 우다마칸 이부 띠아라 또는 우다마칸 부띠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오후 한 6시쯤 되었죠. 그럼 이제 뭐 저녁 인사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만 말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실제로는 슬라만 말람 이렇게 하지 않고 슬라만 말람 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라만 말람 빠 이름을 알면 슬라만 말람 빠 프랭키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바가바나 까바르 빠 프랭키 이렇게 뒤에 질문할 때 보통 뒤에 이렇게 빠 또는 빠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자면 바가바나 까바르 이부 이렇게 바가바나 까바르 이부 띠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나실 분들 주로 많이 쓰실 표현들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자를 주로 많이 만나니까 이 바빠 줄여서 빡이라는 표현을 많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이름을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빡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을 만나게 되면 이부 누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만약에 멜란이면 드라마 말람 이부 멜란이 이런 식으로 또는 부 멜란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인칭 표현은 뭐라고요? 바빡이나 이부 뒤에 이름을 하면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또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바빡과 이부 밑에 보면 마스와 음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바빡하고 이부 외에 이제 마스와 음박을 배워볼 텐데요. 마스 음박 이러니까 어떤 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니까 보통 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에 웨이터 부를 때 이 말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대요. 맞습니다. 보통 남자 웨이트를 부를 때 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 웨이트는 음박 이렇게 하죠. 그때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그 옆에 한번 문법적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는요, 남자를 부르는 일반적 호칭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뭐 형이라고도 해석이 되죠. 음박은 여자를 부르는 일반적 호칭입니다. 뭐 누나라고도 하고요. 원래 이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원래 그 자와 말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마스나 음박은 누구에게 붙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길 가다가 길을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과 좀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어려 보인다면 좀 빡 붙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스 볼레타냐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마스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이가 이렇게 좀 크게 많지 않거나 또 이름을 모를 경우에 또 처음 만날 경우에 좀 그럴 경우에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수다 마카 마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여자에게는 은박이죠, 은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인사를 할 때도 야, 슬라마마라 은박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바가바다 까발 은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로 2인칭으로서는 당신에 해당하는 안다. 이 표현이 이제 공식적인 표현이고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바빡과 이부 많이 쓰고요, 그죠? 바빡과 이부 연상이거나 지위가 높은 남자나 여자에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마스나 은박을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보다 좀 어려 보이지만 여전히 성인이고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으시면 되도록이면 뭐 했으면 좋을까요? 마스나 은박보다는 바빡이나 이부를 붙여주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빡이나 이부는 존칭이고요. 마스나 은박은 보통 호칭입니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프린트 모래는 없는데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이거 해석 가능하신가요? 네. 디아, 미눔, 꼬비. 꼬비가 무슨 뜻일까요? 커피. 꼬비. 예, 꼬비입니다. 자, 이제 3인칭 보시죠. 3인칭. 3인칭에 보면 이제 디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는 이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자, 뜻은요. 3인칭입니다. 남자에게는 그라는 뜻이고 여자를 지칭할 때는 그녀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그 밑에 보면 불리아우라는 표현이 있죠. 이건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인칭으로 이제 저분 이런 뜻인데요. 옆에 설명을 보시면 위대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쫀또가 예란 뜻입니다. 쫀또 예를 들면 문들이 장관이나 프레시덴 대통령 등에게 불리아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 불리아우 막간 하시려면 그분은 식사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리아우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고 디아나 이아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디아와 이아의 이 두 단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아나 이아 둘 다 그나 그녀라는 3인칭식 표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책에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많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인도네시아 말에는 관사가 없다고 그때 예전에 그 수업 앞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사가 없죠. 정관사, 부정관사 둘 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아나 이아는 이 관사 역할과 조금 비슷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디아 그, 이아 그인데요. 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아이리시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A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씨.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인도네시아 갔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나 봐. 이렇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아이리씨한테 A가 어제 인도네시아에 갔대 이랬을 때 아이리씨가 A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리씨에게 디야 쓰다 빠르기 그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가 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보통 DR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르 씨한테 그 사람이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왔어 이랬는데 지금 듣는 사람도 제가 말하는 그 3인칭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뭘 쓸까요? 보통 ER을 씁니다. 그래서 DR은 잘 아는 경우, ER는 잘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머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그때 저 사람 그는 이렇게 할 때 뭘 써야 되죠? 보통 ER을 많이 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많이 본 사람이야. 아 저기 아이른에 그는 아이른에 이럴 때는 DR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은 잘 아는 경우니까. 그죠? 꼭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책에서도 사실은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말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도 이 점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셨다가 좀 이렇게 3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듣는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경우에는 DR을 쓰시면 되고 모르면 ER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수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인칭의 복수형을 보실까요? 자, 1인칭 복수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까미가 있고 끼따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까미 마카나시라는 표현도 있고 끼따 마카나시. 자, 둘 다 우리 한국어로는 우리들이라는 뜻인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까미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미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끼따는 듣는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이제 영어식으로는 보스를 쓰는데 원래 사장이라는 표현은 끝발라 깐토로가 사장님입니다. 끝발라가 머리입니다. 머리. 깐토로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머리니까 사장님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라는 거와 B와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물어봅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수다마깐 보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수다 나 밥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만 식사하러 갈게요. 사장이 먹었으니까. 그때는 뭘 써야 될까요? A가 사장님한테 말할 때 C를 빼고 그러면 우리만 갈게요. 우리만 갈게요. 우리 식사할게요. 듣는 C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뭐죠? 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수다 맞까? 그런데 C라는 사람이 야 수다 내 밥 먹었다고. 볼룸 밥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듣는 C까지 포함해서. 그때 뭐죠? 끼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같이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에 자 우리 가시죠. 자 우리 함께 가실까요? 그때 다 같이 듣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가는 거면
깜입니까 끼따입니까? 끼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여기서 할 게 좀 남아있으니까 그냥 먼저 가라고 그러면 우리 그러면 거기 갈게요. 그때 뭐죠? 듣는 사람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때는 깜이 있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제가 뭐 설명을 이렇게 뭐 능숙하게 좀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미는 듣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고 끼따는 청자를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끼따 막간 하시려면 ABC가 다 밥을 한 개 다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까미 막간 하셔야 하면 이 말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은 빼고 지금 우리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인칭을 보시죠. 2인칭의 복수. 2인칭의 복수 보시겠습니다. 자, 2인칭의 복수. 안다 스까지 하려면 당신들. 그죠? 안다의 복수형이 어쨌든 안다 스까지 아닙니다. 까무의 복수형이 깔리안이죠. 깔리안. 너희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보시면 싸우다라 싸우다리라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뚜안의 복수형은 뚜안 요냐 노나 빠빡 이부 마스 음박은 제 손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복수형 옆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쓴 표현들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그 단수일 경우에 인칭 단수가 안다 대신에 이런 것보다도 뭘 많이 쓴다 그랬죠? 바빡이나 이브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복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빡 또는 이브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의 복수형 보시겠습니다. 3인칭의 복수형은 뭐죠? 뭐랄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랄까 막간하시면 뭘까요? 그들은 밥을 먹는다. 뭐랄까 미눔 꽃비 이러면요. 이게 뭐죠? 그들은 커피를 마신다. 뭐랄까 미눔 때 그들은 차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인칭,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인칭인데, 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죠, 방금. 2인칭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인칭에 이제 보통 이제 바닥이나 일부, 존칭을 많이 쓰거나 또는 마스나 음박과 같은 호칭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안다라는 표현은 언제 쓴다고요? 책이라든지 또는 공식적인 날이나 어쨌든 아주 포르마적인 그런 겁니다. 모노체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까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까무는 너라는 표현입니다. 너. 그렇죠? 까무는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실제로 까무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까무는 어떻게 쓸까요? 주로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밥 먹었어요? 그러면 까무다마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너는 놀아서 까무다 브르마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좀 적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는 동네 형이 동네 동생들에게 이렇게 너는 할 때 까무는 많이 써요. 근데 여전히 회화체에서는 안다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인도네시아를 이제 그 경험 제가 이제 배우지 않으시는 아카데미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없었고, 그죠? 배울 만한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동영상 강의도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만 배우다 보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안다 수다막간 이런 식으로 안다 미는 꽃비 이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한 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계속 배운 게 안다다 보니까 야 안다 마음아깐 식사하실래요? 계속 안다 이러니까 하루는 이 친구가 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프랭키는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냐고. 나는 프랭키와 친해지고 싶은데 프랭키는 나와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랬더니 제가 계속 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다라는 표현이 뭐 정중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문어체식적인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또 국어 문법상으로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만나가지고 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요, 친해지기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극존칭을 해서 쓰는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람이 나랑 별로 친하고 싶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국어의 정확한 문법으로는 맞는데, 하지만 회화체나 실제로 사람에 대할 때는 안다라는 표현을 쓰시지 말고 존칭인 박박이나 여자에게는 이부 또는 나이가 그보다 좀 어리면 마스, 여자에게는 음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다 대신에 까무라는 표현도 너라는 표현은 뭐 언제든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거나 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죠. 애들이나 그럴 때는 뭐 그냥 이름을 부르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까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자,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런 거죠. 사야 미는 고비 이렇게 되죠.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러면 동등한 대상에게 나를 이야기할 때는 아구 미는 고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칭 복수형이 있었죠.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다. 우리 밥 먹는다. 그죠? 근데 듣는 사람을 빼고 우리만 먹는 거예요. 그럼 뭐죠? 까미 막간 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듣는 사람도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포함해서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뭐죠? 끼따 막간 나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에 그는 차를 마신다는 뭐죠? 디야 미눔 때 또는 만약에 그 말하는 그가 듣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야 미눔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어쨌든 동영상 강의 쉽지 않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설명이 조금 다소 논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점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좀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네이버 카페에 운영자랑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들으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표현한 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여기서 다 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 Love Indonesia 그 카페에 그 게시판에 따로 이제 우리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그 게시판 하나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즐기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또는 이틀, 제가 가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질문을 올려놓으면 제가 그 밑에다가 답글을 꼭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중에 이렇게 좀 뭐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역시 거기다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강의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인칭 대명사